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도쿄에서 522명, 카나가와 208명, 사이타마 96명, 치바 90명, 오사카 370명, 아이치 202명, 홋카이도 304명, 오키나와 4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4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2만 8,35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2만 9,06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4명, 효고, 사이타마에서 각각 3명, 홋카이도에서 2명, 치바, 도쿄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96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8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2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2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9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2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40명으로 전체의 약 40%, 40대에서 50대는 총 176명으로 약 3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9명, 시설 내 감염이 3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여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37명, 입원 환자는 3명 증가한 13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6,77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425명으로 또다시 과거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ポイントはですね、全体として、より強い措置、緊急事態宣言のようなより強い措置を必要とするような状況にならないために短期間で、そしてリスクが高いところに焦点を絞った、これまでの知見経験に基づいた対策を打つ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GoTo キャンペーンについては運用の見直しの検討ということが提言されております。 21일부터 시작되는 3연휴, 그리고 겨울을 맞이함에 따라 일본의 감염 대책은 또다시 큰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5일 연속 기온이 20도가 넘으며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한 날씨였던 이날 도쿄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やっぱ混んでますね。もう人がぎゅうぎゅうの状態で、街いるよりも電車の方が危険なんじゃないかと。みんなが疲れ始めてる、もう疲れてきてる、もう感染者の数字に慣れちゃって、もう200人とかはもう何とも思わないですね。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522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의 일주일 평균치를 토대로 산출하면 검사 수는 5,597.9건, 양성률은 5.9%였습니다. 最大の感染経路がですね、家庭内ということで分かっております。ウイルスを持ち込まないと、いうこの根本的な考え方、この意識をですね、共有するということで、とにかく重症者を増やさない。で、高齢者は重症化する傾向がありますので、防ごう重症化、守ろう高齢者。もしこのまま有効な、抑制政策が、できないとしますとですね、4週間後には1020名という数になるという試算もございます。 이날도 전국 각지에서 과거 최다 감염자 수를 경신하였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이틀 연속 300명을 넘어 오늘도 과거 최다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高齢者で、その元気に今外にいろいろさまざまな活動をされる、感染経路不明の高齢者の方が重症者の割合が一番多いという状況です。高齢者の方、基礎疾患がある方、重症化リスクが高い方については12月5日までは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3일 연속 100명을 넘어선 효고현은 독자적인 경계 수준 중 5단계인 최고 수준을 넘어 처음 특별기로 인상하였습니다. 전국의 감염자 수가 연일 2,000명을 넘으며 감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쿄에서는 고우트잇 프리미엄 식사권의 판매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만 한 세트에 12,500엔분이 만엔에 판매되는 식사권은 역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는 기대와 불안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やっぱり期待しておりますね。
ぱりお客様がそうやって増えていくっていう部分、今人数が増えているので、やっぱりお客様も怖いなっていう部分、外出するの怖いなっていうのはあるとは思います。 한편 연일 2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카나가와는 鍵盤の GoTo イートについて、もし途中からでも県民のご理解を得て停止という一時停止とい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れば 신규 고투잇의 식사권 판매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카나가와현의 코로이와 지사는 これかけてですね、こうパッと外して、そして飲む、またつけて、そして食べる、またこうやる、おしゃべりはマスクしたまんまと、こういったマスク会食、これ私実践してますからね。 이렇게 마스크 회식을 추천해왔지만 皆さんが一生懸命マスク会食というものをやっていただいて、そして感染拡大を抑えることができたら、改めてですね、この GoTo イートといったものを発動したい。これを推奨す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フェイスシールドですね、これあります。で、これ、例えば口に物を入れたときに、これ入れるときにはこうやってあげると入れて、で、こうやって下げて、で、また喋るということなので、他にもいろんな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もっとこう、機能、それからデザインが、いいものがどんどん出てきていただけると、若い方々もこういうものを使ってですね、食事を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스가 총리의 주도 정책인 고투 캠페인, 불안의 목소리나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今一度この感染急拡大期において何が一番重要か、多くの方の声を聞いた上で GoTo トラベル事業の取り扱いを議論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感染対策と経済の回復を両立をさせていくのが基本的な考え方であります。これまでも専門家や現場のご意見を伺いながら制度の見直しを行ってきたところでもあり、今後も適切に運用していきたいと考えます。また GoTo トラベル事業については、これまで延べ4000万人以上が利用しておりますが、判明した感染者は176名であります。全国一律の GoTo キャンペーンは直ちに見直し、地域の実態に応じた事業者への直接支援に踏み出すべきです。総理、お答えください。事業の対象地域を含めた制度内容については、感染状況や専門家や現場のご意見も踏まえつつ、適切に運用してまいります。 하지만 국토교통성 간부는 부분적으로 고투에서 제외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한다면 전면적 중지를 해야만 한다. 단 전면적 중지를 판단할 때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도 고투 중단은 없다. 1 감염자 수에 좌우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고투 트래블의 재검토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저녁 열린 신종 코로나 분과회에서는 さらに危機感を持っていかなきゃならんなと、そのように感じております。極めて強い危機感を持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현재 감염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고투 트래블의 일부 지역 제외도 포함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정부로의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노 행정개혁 담당상은 행정의 종적관계의 폐해 등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종적관계 110번에 대해 27일부터 접수를 일시 중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今まで年間700件対応をお願いしていたところ、この短期間で7200件来てしまいましたので、これ省庁にこのまま投げると今度省庁の方が業務困難になるということも予測されますので、 종적관계 110번은 9월에 내각부 홈페이지상에 개설된 이후 기대 이상의 요망이 들어왔다고 밝히며 코노 씨는 각 부처의 수용 능력 초과로 인해 27일자로 중단할 예정이며 연내 재개는 어렵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접수한 요망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밝힌 20대 국가공무원 종합직의 퇴직자의 수가 2019년도에 87명에 달한 사실이 내각 인사국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6년 전에 21명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며 코노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위기에 직면한 카스미가 새끼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국가공무원 가운데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다, 1년 이내에 그만두고 싶다, 3년 정도 안에 그만두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은 남성이 약 15%, 여성이 10%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이유에 대해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남성 49%, 여성 44%를 차지하였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남성이 34%, 여성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카스미가 새끼는 밤야근이 많아 이른바 블랙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코노 씨는
국가공무원 종합직 채용시험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밝히며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카스미가 새끼를 화이트화하고 우수 인력이 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통신사들이 제2의 브랜드, 이른바 저가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타케다 총무상은 메인 브랜드가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多くの利用者が契約しておるメインブランドについては全くこれまで新しいプランというものは発表されていないんです。これが問題なんです。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지난달 KDDI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자사의 저가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케다 총무상은 휴대폰 요금이 싸진 것을 이용자가 실감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 없다라며 앞으로 가계의 부담 경감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경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바꿔 새로운 액션 플랜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를 견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최고 선수의 훈련지인 내셔널 훈련센터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펜싱협회는 20일 일본 대표 선수 한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선수는 18일까지 도쿄도 키타구에 위치한 아지노모토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일본 체육진흥센터는 동센터에 있는 펜싱 전용 연습장과 샤워 시설의 이용을 20일부터 중단하였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양성으로 판명된 선수는 19일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훈련센터에 가지 않고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나 코치는 특별한 이상 증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감염 선수와 같은 종목의 대표 선수들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위 인사의 일본 방문은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 머물며 스가 총리 외에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하고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 및 스가 총리가 각국과 진행 중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또한 센카쿠 열도 바다에서의 중국 선박의 활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생각입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도 포함한 일본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의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5일부터는 한국을 방문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증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입원 환자에 대한 사용은 권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치사율 저하 등 증상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없어 부작용의 우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일본에서도 특례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카토 관방장관은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없다고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승인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도 치료제로 승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투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참의원 의원 카와이 안리 피고의 재판에서 피고인 질문이 열리고 안리 씨는 지역구 의원에게 건넨 현금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부였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참의원 의원 카와이 안리 씨는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네 표를 매수한 죄를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리 씨는 현금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표를 돈으로 산다는 발상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일로 3일째인 피고인 질문에서 안리 씨는 검찰 측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은 정치활동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기부였다라고 거듭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비서가 남편 카츠유키 피고의 지시로 히로시마 현내의 시의회 의원에게 10만 엔을 건넸다고 재판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 묻자 진실이 아니다, 충격이었다, 나를 함정에 빠뜨려 무엇이 있는 걸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